안녕하세요. 오늘은 스크랩 닦기를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정말 오랜만이죠? 일단 오늘이 세븐틴 데뷔 9주년이잖아요. 9주년 기념 스크랩 닦기를 하려고 하고요. 오늘은 이 A5 사이즈에다가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지금 표지가 바뀐 것처럼 보일 수가 있는데 제가 여기 이 바인더에 꽉 차가지고 안에 있던 내용을 다른 데로 좀 옮겨놨어요. 그리고 다른 또 바인더를 구매해놔서 거기에다가 이제 차곡차곡 모아줄 예정이고요. 이거 바인더는 계속 이렇게 바꿔가면서 사용할 예정입니다. 오늘 할 앨범은 이 베스트 앨범 히어 버전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이 컨셉이요. 컨셉 한번 해보려고 하고요. 오늘은 처음으로 제가 단체 버전에 도전해볼 생각입니다. 제가 그동안은 멤버 1명 혹은 2명을 섞어서 할 때가 있었는데요. 단체는 처음이잖아요. 그래서 오늘 한번 제대로 한번 시도해보려고 합니다. 그리고 오늘은 평소랑 다르게 배속이 조금 적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영상 길이가 길 수 있어요. 왜냐하면 오늘은 Q&A에 답변을 하면서 한번 진행해볼까 합니다. Q&A만 하기도 좀 그렇고 스크랩 닦기만 하면서 제가 자막으로는 답변을 달아드렸는데 모르시는 분들도 많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오늘은 Q&A 겸 스크랩 닦기를 한번 진행해볼 겁니다. 그럼 바로 시작해볼게요. 제가 멀티가 조금 안 되는 편이라서 중간중간 말을 까먹고 뭐 하나만 말만 할 수도 있고 아니면은 스크랩만 할 수도 있어요. 그래도 일단은 준비해본 Q&A를 한번 해볼 생각인데 저한테 여러 가지 질문이 있지만 그 중에서 제가 제일 많이 들었던 질문들 위주로 먼저 답을 해보려고 해요. 일단은 저에게 스크랩 잘하는 팁, 뭐 스크랩 방법, 처음을 어떻게 시작해야 되냐 뭐 이런 말씀을 많이 해주셔가지고 그거에 대한 답을 약간 드려볼까 해요. 일단은 배치하면서 보셨겠지만 일단 저는 큰 사진들을 위주로 먼저 배치를 해줍니다. 지금 보시면은 제가 이거를 자르는 이유도 배치를 하려고 자르고 있는 거거든요, 여백을. 근데 여기서 주의할 점이 맨 아래에 깔 사진인데 너무 이 사람 따라 먼저 잘라버리면은 배치를 바꿀 때 어려울 수가 있어요. 그리고 배경을 또 한 번 채워줘야 되니까 힘들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맨 아래에 있는 것들은 내가 배치를 여러 번 해보고 맨 아래 둘 것들은 웬만하면은 먼저 자르지 마시고
배치를 다 해보고 나서 이 승관이 같은 경우에는 맨 아래에 둘 거기 때문에 안 잘랐거든요. 이런 것처럼 맨 아래에 둘 거는 배경을 먼저 자르지 말고 일단 배치를 해보고 나서 여기에 배경이 필요할지 안 필요할지를 판단을 하시고 그 다음에 자르시는 걸 추천드려요. 그게 하나의 팁이라면 팁이고요. 그리고 배치를 할 때 일단은 뭐 당연한 거겠지만 아래깔 사진들을 먼저 깔아주고 그 다음에 아래깔 사진들 같은 경우에는 큰 사진으로 해주고 그 다음에 작은 사진들을 올리는 게 좋아요. 그래야 큰 사진들도 얼굴이 안 잘리고 작은 사진들도 붙여줬을 때 얼굴이 최대한 안 가려지도록 배치를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가려지는 부분도 최소화하고 배치도 더 잘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방법을 추천드려요. 그리고 또 하나의 팁이라고 드릴 수 있는 거는 일단 이렇게 준이 같은 경우에는 여기가 잘렸잖아요. 그래서 여기 잘린 부분은 최대한 바깥으로 그 가에 이렇게 배치할 수 있도록 가에 이런 식으로 배치할 수 있도록 해주는 편이고요. 그리고 만약에 잘려진 부분을 가운데에다 쓰고 싶다 하실 경우에는 다른 사진으로 그 위에 가려주는 거를 저는 좀 더 선호하는 편이거든요. 그래야 너무 부자연스럽지 않고 사람이 팔이 두 개인데 하나만 있으면은 뭔가 어색하잖아요. 이상하고. 그래서 그런 부분을 신경 쓰면서 하는 편이거든요. 그리고 저는 절대 얼굴에 구멍을 뚫지 않기 위해서 최대한 조심하는 편이거든요. 뭐 몸에는 어쩔 수 없다 하는데 얼굴이 뚫리면은 좀 마음 아프잖아요. 그래서 얼굴은 최대한 조심하려고 하고 있고요. 이거 이렇게 디노 다리가 잘려 있잖아요. 여기 발 끝부분이. 그래서 저는 그거를 가려주기 위해서 아래로 넣어주거든요. 이렇게 겹칠 수 있도록 해주는 편이고요. 일단은 이런 식으로 저는 배치를 할 생각이거든요. 뭐 하다 보면은 바뀔 수도 있지만 최대한 이렇게 해줄 생각이고요. 그럼 이제 잘라서 붙이는 걸 한번 해볼게요. 다음 질문은 제가 여러 번 언급을 했는데 이게 못 보신 분들이 계셔서 다시 언급을 해드리자면 일단 저에게 세븐틴을 어떻게 알게 됐는지 입덕 시기가 언제인지 뭐 이런 것들이 궁금하신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일단 저는 세븐틴을 알게 된 건 사실 꽤 오래전에 세븐틴을 알았어요. 알았는데 입덕을 안 했을 뿐이었죠. 제가 세븐틴을 알게 된 건 런닝맨 처음 나왔을 때 승관이가 최후의 1인으로 남았을 때 있잖아요. 그때 알고 있었습니다. 그때부터 세븐틴을 알고 있었고 얘네 좀 괜찮네? 얘네 좀 재밌네. 특히 승관이가 너무 그때 귀여워가지고 얘네 좀 괜찮네 이러면서 봤던 기억이 있거든요. 근데 그때 입덕을 했으면 참 좋았을 텐데 제가 그때 입덕을 하지 않았습니다. 입덕을 안 했었고요. 그냥 세븐틴이란 그룹이 있구나 라는 정도만 알고 지내고 있다가 저는 2022년 8월 정도에 입덕을 했습니다. 제가 언제 정확히 입덕했다라고 말씀을 못 드리는 게 사실 입덕했다라고 생각하지 않았는데 입덕을 해 있더라고요. 그래서 주변 사람들이 다 그 정도면 입덕한 거야 이래서 내가 입덕을 해버렸구나, 내가 캐럿이 되어버렸구나. 그거를 이제 확신할 수 있었던 거는 앨범을 산 후로 확신을 할 수 있었고요. 처음에는 저도 입덕 부정기가 있었습니다. 제가 원래 다른 그룹을 지금도 좋아하고 있어요. 약간 겸업으로 하고 있긴 한데 그 그룹을 좋아한 지 제가 좀 오래됐습니다. 뭐 언제부터 좋아했다 뭐 이런 거를 말씀드리긴 뭐하지만 꽤 오랜 기간 좋아해서 그 그룹은 여전히 활동하고 있고요. 아무튼 그렇게 해서 저는 입덕 부정기에 나 세븐틴 그냥 재밌어서 좋아하는 거야 라고 했는데 고잉 세븐틴을 너무 재밌게 보다가 입덕을 해버렸습니다. 처음에 고잉 세븐틴 볼 때도 그냥 재밌어서 보는 거야 라고 하면서 뭐 이 정도는 볼 수 있지 않나? 약간 이런 느낌으로 보다가 제가 입덕을 고잉 세븐틴 보면서 특히 저는 좀 독특하다면 독특할 수 있는데 고잉 세븐틴 중에서 재밌는 편 다 놔두고 물론 그것도 재밌어요. 단어 재미없다는 게 아니라 더 웃긴 편들이 있잖아요. 더 웃긴 편들을 놔두고 저는 인스타를 보다가 세븐틴 콘텐츠에 귀신이 나왔대 라고 해서 너무 신기한 거예요. 그게 너무 궁금하고 그래서 고잉 세븐틴을 보게 되었습니다. 원래 그 전에도 고잉 세븐틴을 한번 본 적이 있었어요. 그 콩벌레로 그 우산 있잖아요. 수능 특집에 콩벌레로 나온 걸 보면서 와 진짜 쟤네 기발하다, 진짜 너무 재밌다 이러면서 그것만 잠깐 봤던 기억은 있어요. 근데 그때도 입덕하지 않았고 근데 그때 너무 신기한 게 얘네가 다 동갑인가 할 정도로 너무 말을 너무 다 반말을 하길래 얘네 다 동갑인가 이랬는데 찾아봤는데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좀 신선한 충격을 받고
그랬었고요. 입덕하고 얘네가 상하관계가 아니라 좌우관계를 나눴구나 라는 걸 그때 알았습니다. 그리고 제가 입덕한 게 귀신이 나왔다고 했잖아요. 그게 그 술래잡기 편, 거기에서 고잉에서 귀신이 나왔다고 하길래 너무 신기해서 찾아보다가 뭐야 너무 재밌잖아 하고 입덕을 하게 되었다는 뭐 그런 내용이고요. 그래서 저는 2020년도 8월 정도에 입덕을 했고 고잉 세븐틴으로 입덕한 캐럿입니다. 그리고 저한테 입덕 멤버가 누구냐 라는 질문이 있었어요. 뭐 지금 최애는 승관이지만 모르시는 분들도 계셔요. 제가 승관이가 최애라는 걸 모르시는 분들도 계시는데 제 최애는 승관이고 입덕 멤버라고 하기보다는 전 처음부터 사실 세븐틴이라는 그룹 자체를 좀 좋아해서 얘네 재밌다 하고 얘네 그 케미가 좋아서 입덕을 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막 처음부터 누가 얘가 내 입덕 멤버다 이런 건 없었는데 굳이 따져보자면 저는 처음에 최애가 승관이가 아니었습니다. 전 처음에 최애가 정한이 아니면 쿱스로 사실 시작을 했고요. 그럼 왜 승관이로 바뀌었냐 라고 물으신다면 저는 승관이 이제 막 세븐틴 좋아하니까 찾아보다가 승관이가 복면가왕에 나온 거를 알게 된 거예요. 그래서 다른 멤버들도 보고 뭐 도겸이도 나왔고 하니까 보다가 승관이 노래를 듣는데 갑자기 너무 좋은 거예요. 그 목소리가 너무 좋아가지고 이거다. 약간 그때 좀 많이 힘들었던 때라서 승관이 목소리 듣고 너무 감동을 받아가지고 이거다 하면서 내 최애는 승관이다. 그때 딱 정해졌거든요. 약간 너무 마음이 따뜻해져가지고 그때 승관이의 노래를 듣고 최애로 확정을 지었고요. 그 이후로 인더숲을 결제해서 봤어요. 인더숲 시즌1 결제하면서 보는데 승관이가 정말 저에게 영향을 많이 줬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영향이 줬냐면 약간 그 승관이가 빗속을 혼자 달리면서 막 열심히 달리면서 자기가 전날 먹었던 걸 후회하면서 막 달리던 그 모습을 보면서 와 저렇게 열심히 사는구나. 승관이도 저렇게 열심히 사는데 나도 열심히 살아야지 않겠냐 라는 생각으로 그때 힘들었던 걸 좀 많이 극복을 하게 됐어요. 그래서 저의 최애는 승관이가 되었고요. 그리고 승관이 너무 귀엽잖아요. 제가 승관이 보면서 저는 처음에 진짜 승관이가 뭐 처음 보는 사람들은 승관이가 진짜 팀 내에서 맏형이고 약간 이런 느낌이 난다고 그래서 맏형인 줄 안다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많으실 거예요. 저도 처음에 그랬었거든요. 원래 거의 대부분의 아이돌들 보면은 리더가 나와서 그 예능 찍고 막 나와서 막 예능 엄청 많이 하고 팀 알리고 하는 게 거의 대부분 약간 맏언니, 맏형 아니면 리더 이런 사람들이잖아요. 그래서 여기도 그러겠거니 했는데 입덕을 하고 보니까 승관이가 막내더라고요. 막내 라인에 껴있는 거 보고 어머 아니 너무 예상과 다른 그 매력으로 그것도 또 하나의 매력으로 다가오더라고요. 그래서 와 승관이 보면서 진짜 쟤 열심히 산다. 저렇게 열심히 사는데 나도 열심히 살아야지 않겠냐 약간 이런 마음이 좀 컸었어요. 유튜브를 시작하게 된 계기도 사실 그렇게 하면서 세븐틴한테 영향을 되게 많이 받았거든요. 제가 덕질로 엄청 좀 힘들었던 시간을 너무 잘 극복해낸 그런 것도 있고 또 너무 힐링을 많이 받다 보니까 내가 받은 이 힐링을 다른 분들과 나누고 싶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유튜브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원래 그 전에도 사실 유튜브를 할 생각이 있었어요. 원래는 제가 다꾸를 취미로 하고 있어서 다꾸 유튜버로 시작을 할 생각이었는데 우연치 않게 세븐틴 캐럴로그를 알게 된 거예요. 그래서 덕질을 하면서 유튜브를 찍고 이거를 같이 나누고 소통한다? 저는 그 당시에 이제 물론 지금도 딱히 덕질 메이트가 있는 건 아니에요. 근데 그 당시에는 더더욱 없었으니까 이렇게 하면은 유튜브를 통해서 많은 소통을 할 수 있지 않을까? 이 생각이 들어서 그리고 내가 받은 이 힐링을 내 영상으로 또 누군가는 힐링을 받을 수도 있지 않을까? 좀 좋게 작용을 하고 싶어서 그래서 유튜브를 시작했고요. 저한테 이제 유튜브 팬튜브를 시작하면서 혹시 보람찬 일이 있었냐고 물어보시는 분들도 계시는데 저는 유튜브를 하면서 뭐 여러 캐럿분들 다른 캐럿분들을 만나면서 좀 댓글로 되게 힘이 됐거든요. 그러니까 세븐틴한테 힐링 받고 댓글로 캐럿분들한테도 힐링 받고
그래서 너무 약간 시작하길 좀 잘했다 이 생각도 많이 들더라고요. 그리고 제가 평소 같았으면은 그냥 안 하고 넘어갔을 일도 이거 같이 유튜브 하면서 같이 공유하면 좋겠다 하면서 했던 일들도 좀 있고요. 제가 원래 엄청 집순이라서 밖에 나가는 걸 안 좋아해요. 안 좋아한다기보다는 밖에 나가서 뭐 할 게 없어요. 왜냐면 집에서 할 게 너무 많아요. 전 좀 취미도 많은 사람이라서 집에서 할 게 되게 많거든요. 그래서 안 나가는 편인데 덕질을 하고 유튜브를 하면서 밖에 나돌아다니는 것도 빈도수가 늘어났다 이런 것도 있고, 좀 세상을 긍정적으로 바라보게 됐다 그런 것도 있어요. 그리고 이 댓글로 소통을 하다 보니까 정말 저한테 제가 덕질 메이트가 없다 했잖아요. 덕질 메이트가 생긴 느낌? 그래서 더 즐겁게 덕질을 할 수 있는 느낌? 그런 느낌도 들고요. 그리고 유튜브를 운영하면서 제가 좀 그 유튜브를 시작할 당시에 너무 힘들어서 제 취미고 뭐고 진짜 아무것도 하고 싶은 게 없었는데 유튜브를 하니까 뭔가 생산적인 일을 한다는 느낌도 들고, 그래서인지 유튜브 너무 재밌게 시작했어요. 시작을 너무 재밌게 해가지고 지금도 너무 한 번씩 힘들다 할 때 유튜브 편집하면 그것도 또 재밌고, 그리고 다른 취미가 좀 지겨웠을 쯤에 또 유튜브를 하면 또 재밌고, 약간 그렇게 리프레시용이기도 한 것 같아요. 제 삶에 좀 리프레시가 되는 것 같기도 하고, 그리고 덕질 기록을 남길 수 있으니까 그것도 좋더라고요. 약간 보면서 근데 현타 올 때도 있어요. 아, 돈을 너무 많이 썼는데 라고 현타 올 때도 있는데, 오히려 그 작용 가지고 그럼 이만큼 썼으니까 더 열심히 벌어보자 라고 다짐을 하는 계기도 되고, 좀 여러 작용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저에게 세븐틴이란 질문을 주신 분이 계셨는데, 저에게 세븐틴은 진짜 인생의 터닝포인트? 정말 많은 힘이 됐고, 진짜 인생의 터닝포인트를 할 만큼 좀 많은 영향을 준 것 같아요. 정말 이거를 뭐 다 표현할 수 없을 만큼 정말 많은 영향을 줘서 그냥 인생의 터닝포인트가 되었다 정도로 설명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뭐 다른 설명을 더 해드리고 싶어도 이게 다른 말로는 참 표현이 안 되는 너무 좋은 영향을 받아서 진짜 하나의 큰 터닝포인트가 되었다, 이렇게 설명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제 유튜브 목소리는 사실 변조된 겁니다. 여러분, 제 목소리가 사실 그렇게 밝지 않아요. 제 목소리가 그렇게 막 저도 예쁘고 목소리가 참 예쁘고 그랬으면 참 좋았을 텐데 목소리가 그러지 않아서 변조를 시킨 부분이 있어요. 그래, 제 목소리가 아닌 점 참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사용하는 스티커들 있잖아요. 제가 사용하는 스티커는 거의 대부분 10x10에서 구매하기 때문에 10x10에 들어가셔서 찾아보시면은 금방 찾으실 수 있거든요. 거의 10x10에서 스티커를 구매하는 편이에요. 그리고 간혹 가다가 이제 바인더 구매하러 갔을 때 그 사이트에서 이거 좀 괜찮네? 싶은 것들 있으면 구매하는 편이고요. 근데 거의 대부분 모든 것은 10x10에서 구매하는 편입니다. 10x10 다 있으니까 사실 다른데 찾으러 갈 필요가 없다고 생각해서 거의 10x10에서 구매하고 있고요. 그리고 제가 사용하는 A5 바인더 있잖아요. 그거는 저번에도 설명드린 적은 있지만 다시 한번 말씀드리자면 멜리 팩토리 A5 다이어리예요. 제가 알기로는 이게 속지까지 판매하는 건 아닌 걸로 알고 있는데 아마 지금 바인더만 판매하나? 바인더도 판매하고 있나? 사실 그것까지는 잘 모르겠어요. 저는 원래 가꾸를 하던 사람이었기 때문에 가꾸할 당시에 멜리 팩토리 브랜드를 좋아했어서 거기에서 나오던 모든 것들을 거의 구매했었거든요. 그리고 그 중에서 다이어리도 있어서 구매해놓고 다이어리를 좀 여러 군데에서 구매하기 때문에 그 당시에 멜리 팩토리를 사용을 못했었어요. 그러다가 스크랩 닦고를 시작하면서 멜리 팩토리 바인더를 쓰게 됐던 거고요. 그래서 일단은 A5 다이어리는 멜리 팩토리 브랜드의 다이어리입니다. 그리고 다른 사이즈의 바인더 있잖아요. 정사각형 다이어리는 썸띵 비 러브드라는 브랜드의 다이어리거든요. 정사각형 다이어리예요. 근데 지금 제가 알기로는 이 작가님께서 사이트 리뉴얼을 하신다 했나? 아무튼 뭐 사정이 있으셔서 현재 10x10에서 구매하실 수 있거든요. 10x10 말고도 아마 입점처가 더 있는 걸로는 알고 있는데 제가 정확히는 몰라요. 아무튼 구매하실 분들은 10x10에서 구매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스티커랑 뭐 구매하실 때 같이 구매하시면 좋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전에 설명드린 적이 있는데 제가 다꾸하면서 사용하는 물품에 대해서 물어보시는 분들도 계시는데, 제가 사용하는 물품은 보시면 아시겠지만 일단 집게도 있고요. 작은 스티커 잡을 때 집게를 많이 사용하는 편이고, 그리고 풀테이프, 풀이 손에 묻는 게 안 좋아서 그런 느낌이 싫어서 저는 풀테이프를 사용하고 있고요.
그리고 칼, 가위, 그리고 젤펜을 사용하고 있어요. 흰색이랑 금색 젤펜을 사용하고 있고, 뭐 필요에 따라서 자도 사용하긴 하는데 요새 자는 잘 안 사용하고 그냥 그 정도만 사용하고 있는 것 같아요. 칼 같은 경우에는 제가 이번에 다이소에서 칼을 샀거든요. 근데 칼이 너무 날카롭고 너무 잘 잘리는 거예요. 그래서 혹시 칼을 구매하실 분들은 다이소 칼을 한번 구매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약간 이런 칼이거든요. 잘 보일지 모르겠는데 이렇게 돼 있는 칼이에요. 엄청 날카롭고 뾰족해서 엄청 잘 잘리더라고요. 그래서 다이소 칼 추천드려요. 아, 그리고 구멍을 뚫어야 되니까 펀칭기도 있어야겠죠? 펀치도 있어야 되고, 뭐 다이어리는 원하시는 거 구매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사실 다른 거는 딱히 뭐 그냥 지금까지 말한 스티커, 집게, 가위, 칼, 풀테이프, 펀치, 뭐 필요에 따라 펜도 있으면 좋고요. 약간 그 정도인 것 같아요. 제가 더 말씀드릴 수 있는 게 없는 것 같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집게 같은 경우에는 좀 날카로운 걸 사시는 거를 추천드려요. 근데 그게 참 랜덤으로 오는 거라서 어떤 게 날카로울지 안 날카로울지는 모르지만 그냥 좀 날카로운 게 더 좋다고 생각이 들어요. 잡을 때 집게로 뭐 스티커 같은 거 잡을 때 안 날카로우면은 이게 떼기도 힘들더라고요. 좀 날카로운 걸 구매하시되 손은 좀 조심하셔야 돼요. 저 한 번씩 찔리거든요. 그럼 피가 나와요. 한 번씩 찔려서 진짜 너무 아파요. 그러니까 그 조심해서 사용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저한테 앨범 스크랩을 어떻게 시작하게 되었느냐라고 물어보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일단은 저는 다꾸를 원래 하고 있었고요. 다꾸 취미를 가진 지도 한 3년? 그 당시 이제 시작할 때가 3년째 되던 해였을 거예요. 아마 3년 정도 되었던 걸로 기억을 하고, 3년째 다꾸를 하다가 사실 그 당시에 좀 시들시들해질 쯤이었거든요. 약간 다태기 왔다 가죠. 다태기가 와가지고 하기는 하는데 약간 재미가 없어서, 그리고 그 당시 이제 딱 덕질이 시작할 시기라서 이제 덕질에 좀 빠져있을 때였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앨범을 구매하기 시작했고요. 앨범을 구매하다 보니까 앨범이 너무 많아지기 시작했고요. 이게 수납이 어렵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이 수집하는 거를 되게 좋아해서 한번 모으기 시작하면 약간 끝을 봐야 된다, 약간 이런 게 있어가지고, 그래서 제가 얼마나 모을지 알기 때문에 제 스티커도 되게 많이 모았거든요. 다꾸를 시작하면서 스티커도 되게 많이 모아서 저의 그 뭐 수집력 광기를 알기 때문에 앨범도 분명 그만큼 모을 것이다, 시작을 하면 그만큼 모을 것이다 라는 예상을 했었고요. 그래서 앨범 보관이 어렵겠다라는 판단이 들어서 앨범을 어떻게 처리할까, 이거를 버릴 순 없잖아. 앨범을 버릴 순 없고, 그렇다고 그냥 그대로 다 안고 가자니 이거는 집이 터질 수도 있겠다 싶은 생각도 들어서 앨범을 다른 분들은 어떻게 소비하고 계신가 좀 살펴본 적이 있어요. 막 인터넷에서 쳐보고 유튜브도 혹시 있나 찾아보고 이러다가 앨범 스크랩이라는 게 있는 거예요. 스크랩 다꾸 뭐 이렇게 부르기도 하고. 그래서 앨범 스크랩, 제가 지금 딱 마침 다꾸도 다태기가 와서 약간 시들시들해지기도 하고, 그리고 앨범 스크랩을 하면 또 그거에 따른 재미도 있을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앨범 스크랩을 시작하게 되었어요. 그래서 인스타에도 이제 스크랩 했던 거 사진 찍어서 올리기도 하고, 그리고 영상도 처음 시작을 스크랩으로 시작했죠. 그때 언어들을 스크랩 했었고요. 저는 좀 그 당시 언어들을 구매했던 이유, 그리고 언어들로 시작한 이유가 제가 또 모으는데 좀 처음부터 모으는 걸 좋아해요. 그러니까 하나부터 열까지 다 있어야 되는데 처음 시작하는 것부터 있어야 좋아하니까 차근차근 모으는 걸 좋아하는 거죠. 차근차근 모으는 걸 좋아해서 언어들에 손을 댔다가 일이 점점 커졌던 거죠. 일이 점점 커져가지고 언어들 너무 5세트잖아요, 심지어 그것도. 그때 그렇게 모으다가 앨범 스크랩을 시작하게 되었고요. 저는 제가 앨범을 이렇게까지 많이 살 줄을 몰랐어요. 저한테 막 앨범이 몇 장 있으시냐, 뭐 얼마나 쓰시냐, 덕질 비용이 어떻게 되시냐 이렇게 물어보시는데, 사실 대답해드리고 싶어도 대답해드릴 수가 없어요. 앨범이 너무 많아요. 앨범 몇 장 있으시냐라고 물어보시면은 제가 답을 해드릴 수가 없어요. 그리고 제가 구독자 이벤트도 한두 번 한 것도 아니고, 그러면서 앨범도 여러 장 이제 나눠드리기도 했고, 그래서 저한테 있는 앨범이 몇 장인지 모릅니다. 그리고 덕질 비용도 얼마 썼는지 모릅니다. 왜냐면 저는 덕질에 들어간 비용을 따로 적어놓지 않았기 때문이죠. 제가 그냥 좀 제 취미에는 물론 생각을 하고 쓰긴 해요. 생각 없이 쓰진 않는데, 다만 가끔 제가 생각하는 범위를 저도 모르게 벗어날 뿐 절대 생각 없이 쓰진 않고요. 덕질 비용이라 하면 아마 못해도 1000만 원은 쓰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은 들고요. 그래서 요새 좀 자제하려고 최대한 적게 쓰려고 하는데 이게 참 사람 마음처럼 쉽지 않더라고요. 그리고 제가 한번 컴백을 할 때 얼마 정도를 쓰시냐라고 물어보시는 분들도 계시는데, 글쎄요, 제가 컴백하면 얼마를 쓸까요?
일단 기본 100만원 넘어가고요. 그래서 매우 반성하고 있고요. 제가 좀 모으는 거에 엄청 모으는 걸 너무 좋아해서 그래서 좀 저도 힘들어요. 가끔 저도 제가 힘들답니다. 제가 감당이 참 힘들어요. 그리고 저한테 또 CD 꾸미기를 어떻게 하면 좀 좋으냐라고 물어보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CD 꾸미기 같은 경우에는 일단 저는 좀 그 배경지를 만들어서 스크랩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 배경지가 그 이렇게 CD 있고 이렇게 겉에 이렇게 표지라 해야 되나? 뭐 예시를 들어드리자면 이거 이렇게 좀 잘라서 사용을 하잖아요. 제가 잘라서 사용하는 데는 이유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거를 잘라서 사용하셔야 더 편해요. 스크랩하기가. 왜냐면은 그거를 잘라야 바로 붙이시잖아요. 그러면은 이게 가늠하기가 힘들어요. 가늠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CD 꾸미기를 하시는 분들은 그렇게 먼저 종이를 만들어 놓고 하시는 걸 좀 추천드리는 편이고요. 그리고 CD는 이제 가운데 있으니까 CD에는 좀 자르는 부분이 적기 때문에 거기에다가 좀 큰 사진을 배치하는 걸 좀 추천드리고요. 그리고 항상 말씀드리지만 큰 사진을 먼저 배치하시는 걸 정말 추천드리고요. 그래야 큰 사진을 넣고 작은 사진을 넣어야 그 겹쳐지는 부분도 최소화할 수가 있고요. 겹치면서 가려야 될 부분은 가려지게 되고 또 보여줘야 될 부분은 확실히 보여줄 수 있으니까 꼭 그렇게 큰 사진부터 배치하셔서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저 같은 경우에는 또 팁이라고 제가 드릴 수 있는 거는, 아까 보시면은 준이랑 원우랑 약간 좀 뭔가 그 얼굴 보는 방향이라 해야 되나? 비슷하다고 느껴질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걸 이렇게 똑같이 배치해버리면 좀 재미없을 수가 있어요. 물론 얼굴은 재밌지만, 세븐틴 얼굴은 항상 재밌지만, 이게 다 스크랩 닦고의 입장에서, 스크랩 닦고 입장입니다. 스크랩 닦고 입장에서 재미없을 수가 있기 때문에 저는 그렇게 좀 이렇게 정안이 이렇게 있으면 뭐 디노는 이렇게 있는 거, 이런 식으로를 좀 추천드리는 편이거든요. 그러니까 최대한 좀 겹치지 않도록, 뭐 얼굴 방향도 겹치지 않도록 하는 게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그것도 은근히 스크랩에서 그 예쁘고 안 예쁘고가 좀 차이 날 수 있어요. 그리고 저에게 이 다꾸하고 막 이런 거 하다 보니까 혹시 디자인에 종사하시는 분이냐 라고 하시는데, 현재는 종사하고 있진 않고요. 물론 앞으로 종사할 생각은 있습니다. 그쪽이 좀, 제가 원래 디자인을 전공까지는 아니고 배우긴 했고요. 그리고 그쪽에 좀 뜻이 있어서 계속 한번 해볼 생각입니다. 그리고 제 스크랩을 보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제가 뒤에 애들 얼굴이 있다고 멈칫하지 않습니다. 혹시 멈칫하시냐고 좀 고민하시냐고 하시는 분들이 계셔서 드리는 말씀인데, 저는 고민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더 예쁜 스크랩을 위해서는 약간의 희생도 필요하다는 생각이 있어서, 이게 참 희생이라고 하기에는 좀 미안하지만 그렇게 해야 아무래도 그게 망설이고, 아 뒤에 애들 얼굴 있는데 이거 잘라버리면 좀 그런 거 아니야 라고 생각을 하면은 사실 스크랩을 하기가 어려울 수 있어요. 그래서 좀 과감히 하는 편이고요. 그래서 저는 앨범 스크랩용은 또 따로 모아두고 있어요. 제가 여러 장 사는 이유도 스크랩을 위해서 여러 장 사는 것도 있거든요. 스크랩을 하기 위해서 여러 장 사는 것도 있어서, 이렇게 다른 멤버 얼굴이 있다고 멈칫하면은 좀 스크랩이 예쁘게 안 나올 수 있다는 생각이 있어요. 뭐 이거는 개인의 차이니까 굳이 저처럼 생각 안 하셔도 제 생각에 반대하실 수도 있어요. 하지만 제 생각은 그렇다는 점, 이거는 궁금해서 물어보셨으니까 답변을 해드린 거예요. 그리고 저한테 스티커 하울을 해달라고 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제가 스티커 하울은 좀 어려울 것 같아요. 안 해드리고 싶어서가 아니라 스티커를 구매도 자주 안 할 뿐더러 있는 거를 사용하자는 편이어서, 요새는 있는 거를 사용하자고 하다 보니까 스티커를 많이 사지 않아요. 이미 스티커가 많기도 하고. 그래도 혹시라도 스티커를 많이 구매하게 되는 날에는 한번 스티커 하울도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지금 하다 보니까 생각난 건데, 팁이라고 하면은 드릴 게 또 하나 있어요. 이 펀치 기계가 들어갈 수 있을 만큼의 종이를 겹쳐야 되는 것 같아요. 가끔 제가 이거를 까먹고 스티커를 이 펀치 뚫어야 될 곳 근처에 붙이거든요. 그러면은 참 펀치 기계도 안 들어가지 뚫기가 너무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하시는 분들은 그런 부분도 주의하셔서 하시면 참 좋을 것 같아요. 다음 질문은 트위터나 인스타 팔로우를 걸어도 될까요? 라는 질문이 있었는데요. 그냥 편하게 걸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제가 마팔 뭐 그렇게는 좀 잘 안 하는 편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누구는 해주고 누구는 안 해주고 하다 보면은 좀 그럴 수 있잖아요. 제가 만약에 뭐 제가 더 이렇게 막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혹시라도 있을 상황들을 생각해 보는 거예요. 만약에 제가 누구 한 명은 인스타를 받아줬는데 누구는 안 받아줬어요. 그러면 약간 왜 나는 안 받아줘?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실 거 아니에요. 저라면은 충분히 그렇게 생각할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얘는 받아줬는데 왜 나는 안 받아줘? 이럴 수도 있잖아요. 근데 제가 만약 그날 인스타를 안 들어가고 막 트위터를 안 들어가고 그래서 한참 이제 늦게 들어가서 제 현생이 있으니까 늦게 들어가서 늦게 받을 수도 있잖아요. 근데 그 전에 그런 일이 있다 하면은 안 받아줘 좀 속상한데 이래서 좀 그럴 수 있지 않을까. 저는 그런 생각이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제가 감당할 수 있는 부분까지는 이렇게 하는데 감당을 제가 제대로 못하겠다 하는 부분은 좀 시도를 잘 안 하는 편이긴 해요. 그래서 그 팔로우 같은 부분도 혹시라도 내가 왜 팔로우 걸었는데 똑같이 마팔 안 해? 이러시면은 사실 곤란합니다. 사실 그러시면은 팔로우 안 하시는 게 좋아요. 저는 다 팔로우를 할 수 없을 것 같아서 팔로우를 안 하는 것 뿐이지 누구는 받아주고 누구는 안 받아주고 이런 생각은 없어요. 그럴 거면 차라리 다 안 받겠다. 약간 이런 느낌도 있는 거죠. 그래서 혹시라도 저에게 팔로우를 거시는 분들 참고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막 유명하고 유튜버여서 이러는 게 아니라 제가 그 팔로우를 다 받아줄 자신이 없어요. 그렇게 해서 소통도 한 번씩 해야 되는데 제가 소통을 막 그렇게 SNS로 소통을 잘하거나 뭐 개인적으로 소통을 잘하거나 이런 건 아니거든요. 좀 제가 친한 사람들한테는 좀 뭐라 해야 될까, 진짜 친한 사람들 있잖아요. 왜 살다 보면은 진짜 친한 사람들한테는 좀 연락을 잘 하는 편인데 근데 그러다가 연락을 좀 제가 좀 잘 안 하는 편이거든요. 그러는데 그걸 아는 사람들이 있고 모르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모르는 사람들은 저에 대해서 충분히 왜 연락을 안 하지? 이럴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그렇게 감당할 수 있는 부분만 선택을 해서 그 부분을 하는 편인데 내가 감당이 어렵겠다 싶은 부분은 안 하는 편이라서 팔로우도 뭐 신청하시면은 제가 보긴 보는데 마팔을 받아주거나 뭐 이런 거는 잘 안 하는 편이에요. 그러니까 혹시 참고하시고 절대 고의로 그러는 부분은 아니라는 점, 그냥 똑같이 저는 대해야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 편이고, 이제 뭐 혹시라도 제가 많이 친해졌다 혹은 오프라인에서 만나서 알게 되었다 이런 분들에 대해서는 좀 하는 편이고요. 팔로우 마팔 하실래요? 이러면은 네, 그때는 이제 모르고 하시는 분들도 계시니까 그때 약간 오픈하는 편이고, 따로 제가 유튜버라 뭐 이렇게 한다 이런 거는 전혀 없습니다. 그리고 저에게 이제 막 몇 살이냐 어디에 사시냐 물어보시는 분들도 계시는데 몇 살인지는 개인정보니까 따로 공개하진 않을게요. 그냥 성인이다, 그냥 나이 들어찬 성인이다, 약간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사실 저는 이렇게 오픈하는 것도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일단 사생활이 될 수 있는 부분들은 최대한 오픈을 안 하려는 편이거든요. 그리고 저한테 오픈 채팅방이나 대화방을 만들 생각이 있냐고 물어보시는 분이 계셨어요. 제가 오픈 채팅방을 뭐 어떤 형식으로 어떤 그걸로 만들어야 될지 사실 몰라서, 저는 모르면 안 하는 거거든요. 몰라서 약간, 그리고 좀 제가 앞서 말씀드렸잖아요. 제가 감당할 수 있는 부분까지만 한다고. 그렇게 감당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했을 때 감당 못할 것 같아서 안 하는 부분도 있고요. 뭐 어디 초대해 주신다면 들어갈 의향은 있습니다. 근데 제가 약간 낯도 많이 가리거든요. 낯도 많이 가리는 편이라서 초반에 좀 친해지는데 시간이 좀 많이 필요해요. 어디 초대한다고 막 들어가고 이런 스타일은 아니기 때문에 혹시라도 알아두셨으면 좋겠습니다. 물어보셨으니까 제가 답변 드린 거고요. 그리고 저에게 승관이 머리 색깔 중에서 혹시 제일 좋아하는 머리 색깔이 있냐라고 물어보시는 분이 계시더라고요. 저는 레디툴럽 때 승관이가 파란 머리였잖아요. 그때 승관이 파란 머리를 정말 좋아합니다. 그때 왜 몰랐나 싶을 정도로 참 아쉬워하는, 못 본 걸 아쉬워하는, 그 당시에 바로바로 못 봤던 걸 아쉬워하는 머리 색깔이고요. 그래서 꼭 승관이가 그 파란 머리를 다시 한번 해줬으면 하는 마음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 사진 중에서, 액자 중에서 승관이 파란머리 액자가 있거든요. 정말 좋아합니다. 그리고 최애 무대를 물어보시는데 제가 최애 무대라고 하기에는 아직 최애 무대? 뭐 이렇게까지 딱 정의 내린 무대는 없는 것 같은데 좋아하는 무대들이 몇 개 있어요. 그 크리스마스 SBS 가요대전? 왜 유명하잖아요. 그 체리쿱스 빨간색, 그때의 무대들을 정말 좋아하고요. 그리고 스냅슛 정한이 생일인데 뭐 어쩌라고 했던 그 무대 있잖아요. 저는 그렇게 약간 멤버들 세븐틴이 즐기는 무대를 정말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런 무대 좋아합니다. 그리고 최애 무대를 생각을 아무리 해봐도 그냥 무대가 다 좋아가지고 저는 13명이 다 있는 무대들이 다 최애거든요. 13명 다 있는 무대들이 저의 최애 무대입니다. 따로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는 게 없어요. 다 좋은데 그거를 어떻게 하는 건 몰라요, 무대를. 그리고 요즘 좋아하는 영상, 승관이 영상이 있냐라고 물어보시는데 승관이 좋아하는 영상? 저는 영상은 다 좋아하고요. 일단은 뭐 이거를 고를 수가 없어요. 저한테 고르라 하면은 저 진짜 고문이거든요. 고문이라 고를 수 없고, 유독 좋아하는 짤들이 몇 개가 있어요. 제가 그 몇 개의 짤이 있는데 요새 들어 좋아하는 짤 하나는 승관이가 고잉 세븐틴에서
정한이 따라서 에베베베 하는 거 있잖아요. 그게 너무 귀여운 거예요. 그 짤을 진짜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만 몇 번 돌려볼 정도로 그거 좋아하고요. 그리고 요새 승관이가 또 멤버들을 따라해서 콘서트에서 멤버들 따라했잖아요. 그 소감 발표할 때 그거 되게 좋아합니다. 너무 귀여워요. 그리고 그거 외에도 일단 멤버들 따라하는 승관이 그 위버스 라이브 했을 때 그 승관이도 매우 좋아합니다. 그 막 영상 그런 영상들을 너무 좋아하고 일단 저는 막 승관이 혼자 나오는 것도 물론 좋아하지만 멤버들과의 케미가 있을 때를 더 좋아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한테 세븐틴에서 최애 케미는 누구 케미를 제일 좋아하는지 물어보시는데 이것도 진짜 너무너무 고르기 어렵거든요. 뭐 어떻게 말해야 될지 진짜 고민을 많이 해봤는데 일단은 승관이 케미는 저는 민규와 함께 있을 때 그 케미 진짜 좋아하거든요. 다 좋은데 진짜 참 하나만 고르기가 참 애매하지만 일단은 제일 생각나는 거는 민규와의 케미 매우 좋아합니다. 그 둘이 있을 때 뭔가 너무 귀여워요. 그 둘만이 있는 케미 진짜 다시 생각해도 너무 귀엽고 제가 최애를 빼고 케미를 말한다면은 저는 97 케미를 정말 좋아합니다. 이렇게 하고 보니까 민규가 다 들어가 있네요. 97 케미를 너무 좋아해요. 이게 97이 그 서로가 서로를 예뻐하는 그런 것과 서로를 정말 잘 놀리는 그런 것과 특히 그 도겸 민규 케미가 진짜 장난 아니잖아요. 거기는 약간 민규가 지는 케미? 민규가 항상 지는. 근데 또 명호는 너무 예뻐해. 애들 보면 명호 너무 예뻐하잖아요. 그런 것도 너무 좋고 그리고 명호는 가끔 쟤네들 왜 저러나 싶을 정도로 그런 눈빛 할 때도 너무 귀여워가지고 그래서 저는 그 97의 케미를 정말 좋아합니다. 걔네 그 친구들에서 오는 그 친구들끼리의 그런 케미가 있어가지고 아니면은 이제 정한이 호시 약간 정한이가 호시를 이렇게 조련하는 약간 그런 느낌의 아니면은 호시 우지 여기도 약간 우지가 호랑이 조련사처럼 하는 그런 것도 너무 웃기고요. 그런 것도 너무 좋아요. 그래서 그런 것도 좋아하고 아니면은 이제 승관이의 케미를 말하자면은 디노와의 케미도 정말 좋아하고요. 그리고 뭐 또 말하자면은 이제 도겸이가 참 그 도겸이와 승관이 케미가 은근히 또 거기도 참 뭐라 해야 될까 거기는 약간 마음이 따스워지는 케미라 해야 될까 나나투어 가서도 이제 한 번씩 볼 때마다 도겸이가 승관이 엄청 챙기는 거 보면서 이런 거 너무 좋다 약간 이러면서 보거든요. 그런 거 아무튼 그런 케미를 정말 좋아합니다. 그리고 제 텐션에 대해서도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제가 원래 좋아하는 걸 보면 그렇게 하거든요. 그러니까 친구들도 사실 이런 모습들을 잘 모르는 친구들이 있었어요. 잘 몰랐다기보다는 그냥 보여준 적이 없긴 했었죠. 왜냐면은 거의 진짜 제가 좋아하는 거 저 혼자 있을 때 약간 그런 텐션이 좀 많이 올라오긴 하거든요. 특히 이제 유독 세븐틴 그 관련해서는 더 텐션이 올라오는 편이긴 하고요. 제 텐션은 원래는 그렇게까지 높지 않다는 점 하지만 친해지면 그런 텐션을 많이 볼 수 있다는 점 그런 게 있어요. 그리고 이제 다음 또 질문은 고잉 세븐틴 최애편이 궁금합니다 라고 해주셨는데 고잉 세븐틴 최애편이라고 딱 정하기는 어려운데 제일 많이 본 거를 말씀드리면 일단은 그림의 떡을 많이 봤어요. 왠지 모르겠는데 그냥 그림의 떡이 그게 뭔가 너무 재밌어서 그림의 떡 진짜 많이 봤고요. 뭐 최애라고 하면 그걸 최애로 들 수 있는데 뭐 그거 아니고서는 이제 좀 공놀이 하는 거 정말 좋아하거든요. 애들 공놀이 하는 거 보는 걸 정말 좋아하는데 뭐 그렇게 따지면은 발야구 했던 발마구마구였나? 그 발야구 했던 그 편을 좋아하고요. 그리고 요새는 버논이 찾기 했었잖아요. 그 컨셉 그 콘텐츠가 너무 좋았어요. 그래서 그거를 좋아하고 또 최근 나온 고잉도 정말 좋아하고 이게 다 좋으니까 그리고 저 그것도 많이 봤어요. 볼링 그 세븐틴 사이더 그것도 많이 봤고요. 그냥 고잉 세븐틴 계속 보는 것 같아요. 최애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 거 있는 것 같아요. 그 미스터리 그거 애들 조용히 먹는 게 너무 웃겨가지고 그때 그게 너무 좋았어요. 그래서 그게 최애라고 꼽으면 그거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저한테 세븐틴 관련해서 소소한 일화가 있다면 무엇이 있냐고 물어보시는 분들이 계셨는데 제가 이거는 뭐 세븐틴 관련이라 해야 될지 일화라고 하기는 좀 뭐하지만 TMI를 들려드리자면 제가 학교 다닐 때 저희 축제에 세븐틴이 온다고 했었거든요. 그래서 그 당시엔 제가 세븐틴을 좋아하진 않았지만 아이돌이 온다길래
그럼 가볼까? 해서 친구와 약속을 잡고 그날 가기로 했는데 세븐틴 온다는 게 취소가 됐나? 안 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 약속은 원래 세븐틴을 보기 위해서 잡았던 약속이었는데 아무튼 그래서 그냥 친구랑 놀고만 왔다는 그런 TMI가 있어요. 그리고 저한테 스크랩 할 때 혹시 미리 생각을 하고 하시냐 아니면은 그때그때 영감을 받아서 하시냐 이렇게 물어보셨는데 저는 그냥 멤버만 누구 할지 정해만 놓고 그때그때 약간 어떤 앨범을 할지까지만 정해놓고 그때그때 영감을 받아서 하는 것 같아요. 딱히 계획이라고 할 건 없고 그냥 사진 보고 아 이 사진 들어가면은 이렇게 배치를 해야겠다 이 생각은 하고 하는데 따로 뭐 이렇게 해서 배치를 하고 저렇게 해서 막 미리 생각을 하고 하는 편은 아닌 것 같아요. 그냥 그 할 때마다 정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저한테 탑구 해서 올려주실 수 있냐라고 하셨는데 사실 탑구 찍어놓은 영상이 있습니다. 편집을 못했고요. 지금 사실 CD 꾸미기도 찍어놓은 게 정말 몇 개 있거든요. 아직 편집을 못했습니다. 열심히 편집하는 중이고요. 올릴 게 너무 많다 보니까 약간 미뤄진 것 뿐이지 영상은 다 있습니다. 바인더 정리 영상도 심지어 또 있고요. 곧 또 다른 바인더들 막 소개해드리면서 영상도 올라올 예정입니다. 지금부턴 이제 빠르게 스크랩 완성해볼게요.
일단 이렇게 스크랩 닦고 완성했고요. 그리고 구독자 이벤트를 진행합니다. 세븐틴 9주년 기념 구독자 이벤트고요. 자세한 내용은 설명글 혹은 고정 댓글에 있으니까 확인해보시고 신청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럼 저희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